자, 이 코미디닷컴에서 이 침 삼키기로 건강 상태 알 수 있다라는 기사, 3초에 몇 번 가능하냐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요런 내용을 보면은 침을 삼키는 게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보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30초 동안 몇 번 할 수 있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오늘 기사를 훑어보겠습니다. 이게 4월 7일 나온 기사네요. 자, 봅시다.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암, 심각한 폐질환, 치매와 같은 질병에 징을 수 있다. 자, 의사가 환자에게 삼키기 곤란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는 반복 타액 삼키기 검사다. 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간단한 검사는 30초 안에 가능한 한 여러 번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않은 채 침을 삼키는 것이다. 자, 첫 단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침 삼키기를 과연 몇 번이나 할 수 있냐는 거잖아요. 침 삼키기로 이제 건강을 진단한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처음 들어봤잖아요. 아, 침을 30초 안에 몇 번 삼키냐. 이것도 이제 30초 이제 몇 번.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기사의 경우에 상당히 재미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침 삼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게 있냐. 이 기사에서는 이제 암,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1번 암 또는 폐질환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또는 치매도 있네요. 암, 폐질환도 있고 치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감기 같은 거, 우리가 인후염 걸리면은 침을 꼴깍 삼키기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가벼운 질환에도 우리가 침 삼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침 삼키기가 어려운 증상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가 이제 반복 타액 삼키기 검사.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30초에 몇 번 삼키냐, 그 횟수를 재보라는 거죠. 이건 굳이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라서 이 30초 동안에 음식 없이 또는 물 없이 그냥 침을 꼴까닥 몇 번이나 삼키냐 한번 재보자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 연령에 따라 건강한 사람이 30초 안에 침을 몇 번 삼킬 수 있는지 기본적인 수치가 밝혀졌다고 연하장애 디스페이지아에 게재된 연구를 인용해서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자,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제가 보기에는 좀 대중적인 잡지라서 좀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하장애 디스페이지라는 이제 학술지를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이 학술지를 제가 미리 찾아봤더니 요겁니다. 이 디스페이지아라는 이 잡지에서 나온 이제 요 학술지인데, 이 학술지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별점 5개로 준다면은 한 4개 정도쯤 되는 아주 신뢰성이 높은 기사입니다. 근데 요 기사가 나온 게 2024년 6월 정도니까 작년 요때쯤 작년 하여튼 한 10달 전에 나온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이니까 상당히 좀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연구에 따르면은 20대 또는 30대 성인은 평균 30초 동안에 8.5회 정도 삼킬 수 있다. 침을. 그렇죠. 40대는 8번 삼키는 것이 가능하고 50대는 7번 정도 삼킬 수 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7번이 조금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이상 해야 되고, 70대는 6번 정도까지 해야 되고, 80대는 4번 이상 삼키는 것이 가능해야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 글자와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좀 어려워서 제가 이 논문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30초 안에 이제 우리가 이 몇 번 삼키느냐는 것을 어떻게 검사하냐면, 이 논문을 보시면 이제 휴대폰을 여기 놓고 목에 이제 손가락 2개를 대고 이제 꼴까닥 하면서 이제 시작해서 몇 번 하는지를
세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이게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요 아래 보시면은 요 표를 보시면 되는데, 요 표를 보시면 이제 몇 번 정도 여기 있죠. 아까 글로 된 거, 여기 글로 된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됩니다. 자, 20대죠. 20대는 8.4회 정도, 30초 동안에 8.4회 정도 꼴꼬닥 삼킬 수 있으면 건강하다는 거고요.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인층은 건강한 기준으로서 이제 30초 동안에 8.4회 정도 침을 삼킬 수 있다는 거고요. 40대가 되면은 8번 정도 하면 된다. 건강 기준입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7.25, 그러니까 7번은 좀 넘어야 된다.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6번, 거의 7번 가까이는 침을 삼켜야 된다는 거고요. 70대가 되면은 6번 넘어야 되고, 80대가 되면은 4번은 기본적으로 넘어야 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화면을 보시면서 내가 과연 30초 동안에 몇 번을 삼킬 수 있는가, 이건 건강한 기준이라서 요 표를 보고 내 기준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내용, 이 숫자에 대한 내용들은 이 글로 보시기보다도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고요. 자,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이전 연구들에 비해서 건강하다고 간주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건강하다고 간주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반복 타액 삼키기 검사에 대한 기존 기준에 따르면 모든 성인의 건강한 삼키기 횟수를 그냥 최소 3번 이상만 하면 된다고 해서 너무 좀 획일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연구는 뭐 30대, 40대, 50대에서 80대까지 쭉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검사를 하면 좋겠다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연구진은 연령에 따라 시험 점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인후 근육에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 때문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나이에 따라서 이 점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후 근육, 그러니까 목에 이제 식도와 기도 위에서 이제 이 삼키는 이 근육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삼키는 근육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식도를 따라서 위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침 삼키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남성과 여성 간에도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삼키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고요. 이는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다. 아까 이제 30대, 40대, 50대 뭐 연령별로 쭉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남성이 조금 이 근육이 더 발달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삼키기를 많이 한다는 것들이 이제 검사 결과에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침 삼키기가 우리가 그동안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이제 그런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던 것들인데, 앞으로 이제 침 삼키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노화입니다, 노화. 이 아까 인후 근육의 노화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노화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침을 잘 삼키기 어렵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잘 씹고 넘기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식사가 불편하고, 식사가 불편하다는 말은 결국 영양 부실이죠. 영양 부실이 생긴다는 거고요. 영양 부실이 생기면은 결국 이제 영양 상태가 나빠져서 몸이 다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을 잘 삼킨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설명을 하나 드린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사망 원인을 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 이게 1위가 암입니다. 그리고 2위가 심장질환이고요. 3위가 폐렴이에요, 폐렴.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것들은 무서운 줄 알겠는데 폐렴이 무섭다는 생각은 우리가 별로 안 해봤잖아요.
그 폐렴의 원인은 뭐냐면 거의 다 이 연하곤란으로 발생하는 이제 흡인성 폐렴이라고 그럽니다. 이 흡인성 폐렴이 뭐냐면은 이 흡인이란 말이 살에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제 우리가 기도와 식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근육이 약해져서 음식이 들어와도 잘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식도로 가야 될 음식이 이제 기도로 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도에 이 균이 들어가서 이 염증을 일으키는 게 이제 흡인성 폐렴이 되겠습니다. 이 흡인성 폐렴은 이제 이 사망 원인으로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게 이 아까 이 침삼키기에 어려우면은 결국 흡인성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큰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침삼키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디스페이지아라는 이제 서양의 한 논문에서 이 진단 기준이 나왔는데 이런 진단 기준이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얼마나 적용할 수 있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이런 기준이 한국인에게 적합하냐에 대해서 좀 타당성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요. 이게 적합하다면 우리가 이제 채택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되겠는데 이런 데 대한 이제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자료에서 우리가 이제 침 삼키기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침 삼키기를 검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하곤란 기능 척도라는 게 있죠. FOSS. 여기서 이제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시려나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6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이 씹기 힘든 거, 삼키기 힘든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집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일상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진단법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진단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목에 갖다 대고 30초 동안 내가 몇 번 할 수 있느냐, 요 타당성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법이 현재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채택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환자가 쉽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우리가 환자들에게 좀 널리 이런 걸 평소에 해봐라라고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침 삼키기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참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식약처에서 만든 자료예요. 식약처에서 만든 자료로 이제 2019년도에 요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 있잖아요. 저작 및 연하곤란자를 위한 조리법 안내. 저작은 씹는다는 이야기고 연하곤란이라는 것은 이제 삼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조리법 안내인데 요 내용을 보면은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감탄을 할 정도로 우리가 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요런 요리법들을 좀 많이 배워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요런 걸 대접하면 조금 연하곤란 또는 삼키기 힘든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런 좋은 자료들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중파든 유튜브든 뭔가 요리 방송도 많고 건강 방송이 참 많은데 이 고령인 또는 이제 침 삼키기 힘든 분들을 위한 식이요법 이런 것들은 별로 우리가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자료들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용어도 저작, 씹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도 없고 연하곤란, 그러니까 씹기 힘든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어렵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중적인 자료들을 만들어서 좀 널리 뿌리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